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여섯 도둑을 잡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섯 도둑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명상 심리적 그 방법을 여쭙습니다. 네, 대중들이 가장 중요한 요결이기도 한 것이 여섯 도둑인데, 여섯 도둑은 육적이란 말로 표현됩니다. 육적, 여섯 도둑이다. 그 얘기는 손오공 서유기 보면은 육적 여섯 도둑을 잡는 얘기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바로 서유기라는 손오공은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인도로 서초로 대장경을 가져가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그 당시에 나란타 불교대학 스님들이 한 10,000명 이상씩 공부하는 지금도 유적지가 있습니다. 불교대학인데 스님들이 승가대학이 일종의, 옛날에 10,000명이니까 뭐 어마어마한 대학이죠 사실은. 그때 이제 거기 유식학이 발달되는데 불교 심리학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아주 불교 심리가 모든 만물을 만드는 원리를 그 안에 담아서 설명하고 있는 이제 인식작용에 대한 부분과 무의식작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유과사지론이라는 유식학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경을 이제 선진에 가서 가져오려고 하는 내용이 서유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유기 내용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인간의 심리적인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 안에 다 숨어져 있어요. 우리가 손오공 같은 인간이란 이 중에 일종의 뭐라 그래나 판타지가 대단하잖아요. 뭐 여의분이 귀에 들어갔다 피노키오 같이 막 자라나기도 하고, 머리카락 뽑아서 후 불면 뭐 이렇게 손오공이 막 아바타로 막 나타나서 막 수십 명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걸 그 당시에 이 판타지로 소설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거기 뭐 사오정 같은 심리적인 인간이 있고, 또 저팔계 같은 인간이, 저팔계는 두 가지를 못해요. 여자하고 도인인데, 그것도 여자하고 먹는 걸 못 참아, 두 개를. 그러니까 우리 탐진치에 삼아지는 여러 가지 이런 사오정 같은 잘 뭘 잊어버리는데 지금 좀 뭔가 좀 멍청한 듯한 느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인간의 심리적인 요소를 판타지화 시켰다. 그게 이제 여섯 도둑을 잡는 게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서유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서유기를 다시 읽어보면 인간의 내면의 심리의 판타지가 무한한 상상력으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대단하게 그려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내면의 세계를 그린 거죠. 그 속에 이제 6가지 도둑을 의미하는 것은 육적, 바로 눈이란 도둑입니다. 눈이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는 부분에서 천수경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야. 정구업진언 이렇게 나와요. 정구업진, 입으로 지은 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몸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몸으로 뭐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죄가 되고 현행법에서 다 저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죄. 그다음에 또 이제 말도 그러죠. 말도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되고 구업을 짓잖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또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있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는 보통은 마음으로 지은 거는 법으로 이렇게 조촉이 안 돼. 근데 우리 마음속으로 눈으로 보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먹죠. 저 가져가야지. 이렇게 먹잖아요. 그게 도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입으로 지은 죄, 그러니까 입으로 말과 일관, 입으로 지은 죄라는 이 부분도 입으로 한번 무엇을 뱉으면 이 실행과 행동력이 나오는 것이 쌓이면 일종의 소프트 하드웨어 같이 결정해서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입으로 구업을 제일 많이죠. 우리가 소통할 때는 다 말을 하잖아. 언어를 구사하는 관계에 있는 그 말이 상대방과 소통할 때 여러 가지 업을 짓는다고. 그리고 이제 그 말이라는 것은 앞서가기가 마련이지 뒤서가서 여유롭게 가기는 쉽지 않아요.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입으로 짓는 죄, 이것도 이제 바로 육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눈으로 보는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만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요즘에 그런 말 해요. 눈으로 쳐다보면은 약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거나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은 요즘에 걸려요, 안 걸려요, 요즘에 또. 응? 그것도 이상하게 쳐다보면 그 희롱죄로 걸려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도 그 일종의 탐욕의 근본이 되는 부분이라서 도덕으로 보는 거야. 육적으로. 귀도 그렇죠. 귀는 어때? 어떤 소리를 들으면 귀가 굉장히 우리가 그 몸의 기능을 보면 신장 방광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게 생식기에 해당돼 귀가. 그래서 귀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귓속말로 소곤소곤 되면은 되게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 성향이 있어. 왜? 귀가 굉장히 예민해서 그래요. 그 신장 방광에 해당되기도 하고 또 그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잖아.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뭐 저 사람이 나한테 참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 그러면 안 해주면 화가 나잖아. 그 귀가 잘 들으면 보배인데 잘못 들으면 귀가 이게 도둑이 돼버린다고. 귀의 그 기능에 의해서. 내가 탐취하고 싶거나 귀로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할 때 강요할 수 있단 말이죠. 응? 또 음악도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못 들으면 어때요? 훔쳐서라도 듣고 싶거든. 저 소리를 듣고 싶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는 어떤 그 변절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많아서 여러분이 그저 이 귀보배라는 게 있어요. 귀보배는 것은 귀가 잘 들으면 보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성인들을 보면 성인 다 귀자 쓰잖아. 경청이란 말도 임금왕변에다가 귀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게 왕이다 이 말이지. 근데 이걸 잘못 들으면 그 소리 듣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결국엔 어때요? 귀가 도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도적이 되는데 또 음악도 그지. 음악도 장르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장르를 듣는 거 보면 그 사람이 귀에서 그런 취향과 어떤 것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그것이 본인에게 그 듣는 것으로 즐겁기만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실행에 옮기고 싶어 하거든. 소리를 듣고 나면 옮기고 싶어 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그게 한두 번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실제로 자기도 모르게 행동에 옮기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적이 되는 거야, 잘못하면. 응? 그래서 눈, 귀, 코는 향기인데 향기도 그렇죠. 향기도 좋은 냄새, 향기로운 냄새가 있으면 이제 뭐 먹는 거에 대한 향기로운 것도 있지만 또 그 먹고 싶은 욕심에 또 탐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향기로운 그런 그 냄새 때문에 마음이 현혹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일단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여성이 지나가면 향수 냄새가 나는데 그 향수 냄새가 무슨 향수인지 뭐냐 그 냄새 맡으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바로 이 향기가 사람을 도적을 만들 수 있죠. 그 냄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그러잖아요. 아유 냄새나 그러잖아요. 그리고 좋으면 아유 이 냄새가 뭐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호레비 냄새 나네? 아니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집에 가도 이 집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어떤 취향 이런 것도 정신세계에 연결되는 부분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그 간택하는 이 부분에 향기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취해요. 모르는 것 같지만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보통 명상 심리에서는 이제 선적인 요소로 보면 향기는 난다 이렇게 보지만 탐심이 된 거에 향기를 도둑질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향기가 도둑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육적 중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향기고. 이분 섭생인데 섭생은 내가 그 가름할 수 있죠. 이목구비라는 거는 이목이라는 말은 눈이란 뜻이고 눈목자 귀자거든요. 이목. 그러니까 귀와 눈을 주목한다. 그러고 나서 이게 이는 그 귀 있잖아요. 귀, 이목, 눈목이거든. 소리로 멀리까지 들리면 소리 들어서 글로 가잖아. 눈으로 보려고 가거든요. 가서 음악도 듣고 소리도 듣고 눈으로 즐겁게 즐기면서 입으로 먹고 마시잖아요. 그럼 어때? 먹고 마시가 어때요? 코로 향기, 둘이 구비만 하면 돼요. 구비. 이목 구비.
구비했다. 다 구비했습니다. 소리가 뭐냐면 이목은 집중했으니까 코와 입은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냄새 맡고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요즘에 이목구비를 그렇게 혹사하거나 유혹하는 것들이 다 장사들이잖아. 장사가 또 무슨 장사? 수로 밤에하는 장사들.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그 유흥가라든지 술 가면 뭐가 있어요? 음악이 있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지.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아주 그 조명을 잘 해놓고 있지. 접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지. 먹고 마시지. 그러니까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탐욕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정도의 어떤 부분까지는 뭐 용납할 수 있지만 되게 그게 가다 보면 그게 되지 않죠. 그래서 여섯도둑으로 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잘못하면. 그러니까 먹는 걸 조절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그 추구하거나 욕심을 내서 먹으면 이제 그게 도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는 여러분이 경쟁에서 먹을 때도 보면은 이제 양이 적다든지 그러면 바로 뺏어 먹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도덕 같은 일이 생기는 거야.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어른들하고 겸상할 경우 손주를 데리고 할머니 아버지도 있어요. 그러면 같이 밥을 먹으면 옆에 이렇게 밥을 떠먹여 주는 경우도 많아요. 떠먹여주면 애들이 싫다 그래 보통. 할머니가 주거나 그러면 안 먹어 싫어 그래. 아유 먹어야지. 그러니까 몸이 약하니까 자꾸 싫다고 도망가려고. 그래 보다가 아유 안 먹는데 놔두세요. 그러면 아유 스님 제가 저렇게 안 먹어서 몸이 약해요 그래.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평상시에도 이렇게 먹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로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는데 먹으려고 그러면 먹으라고 줘. 그러면 거부감이 생겨 자꾸. 그러니까 자기 의사 결정하기 전에 남의 의사 결정에 따라서 애를 키우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애는 맨날 자기 의사가 존중되지 않고 타의에서 맨날 하니까 거부부터 하는 거 무조건. 그게 반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들이 크면 나중에 크면요 크게 반발합니다. 내가 이제 엄마 말을 왜 들어야 되냐고 그래. 나이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유학까지 보내놓고 아들 딸 둘 잘 키워서 유학까지 보내놓고 왔는데 30살쯤 넘어서부터는 말하면 반대로 한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혹시 학교 다닐 때 학원 태우고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열심히 키우셨죠? 했더니 어떻게 하래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때? 엄마 뭐 스케줄대로 애들을 키운 거지. 어릴 때니까 말을 들어 뭐 하니까 이렇게 시킨대 하니까. 아직은 이제 머리가 안 크니까. 크면 나중에 내가 꼭 엄마 아빠 하는 대로 해야 되냐고. 좋은 말 해도 안 들어요. 그때는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배고프면 그냥 흙도 주워 먹어. 배고프면 먹을 텐데 뭐 억지로 먹으라고 난리야. 먹고 싶으면 먹게 내버려두고 의사결정에서 본인이 실수하면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결정해야 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 그러면 그 반발이 생겨요. 근데 본인이 의사결정해서 하겠니?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놔두면 자기가 배고프면 하고 먹어 달아서 먹어. 꺼내서 먹고. 한 번은 그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부산 그분이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화가 이렇게 전화를 걸더니 왔니? 냉장고에 어디 보면은 뭐가 있고 뭐가 있어서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먹어. 그리고 이제 뭐 세세히 얘기해서 내가 전화 끊고 난 다음에 했어. 그러니까 몇 살이야? 그랬더니 고3이래. 아니 고3이면 지가 알아서 그냥 냉장고 들어가 끓여서 찾아 먹으면 되지. 그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어디에 있으니 뭐 먹고 어디에 뭐 그 얘기해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아이를 그렇게 하나씩 일일이 다 해줘야 알아요. 그래. 아유 뭐 애가 뭐 어쩌고. 그러니까 본인은 애를 굉장히 잘 키우는 것 같이 느끼지만 절대로 아이들은요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어떤 기본적인 자기의 그 존중되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시키는 거거든요. 그 어려서부터 시키게 나면 나중에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갈 때 그 아이에 대해서라든지 뭐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주의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먹는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식성에 따라서 성격도 달라져요. 먹는 걸 때요. 섭생법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눈과 귀는 그 우리가
눈하고 입은 내가 안 보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감아버리면 되니까. 입은 꾹 다물면 절제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코하고 귀는 안 그래. 코하고 귀는 내가 귀가 듣고 싶다는 데가 들려, 저절로. 향기도 뭐 계속 냄새가 나잖아요. 숨 안 쉬고 뭐 코 막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두 개는 수용성이고 두 개는 내가 이게 선택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는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야. 그러면 두 가지는 왜 조절이 안 되냐? 그 두 가지는요, 굉장히 본능적으로 일종의 그 업식이 굉장히 강한 것이라 그래. 코 이런 거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눈, 귀, 코, 입, 입까지 몸이 오면 이게 이제 오식이거든요. 그래서 일식, 눈, 이식, 귀, 코, 삼식, 사, 그다음에 입, 오식이 전오식해서 몸이 오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몸에는 피부에는 여러 가지 이제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몸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간단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각기 식이, 이 피부에 식이 따로 있고 심장에 식이 따로 있고 간에 식이 다 따로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들이 몸에서 느끼는 그 촉식에 대한 부분인데, 피부는 숨을 쉬기도 하고 또 느낌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다, 딱딱하다, 뭐 거칠다, 이런 것들이 그 전어식으로서 총합적인 자기의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요. 그럼 하나의 알고리즘이 생기고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프레임이 쌓여서 하나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같이 고딕화되어 버리면은 벗어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것이 나라고 인식하는 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어식하고 제 육식, 이거 토탈된 눈, 귀, 코, 입으로 경험된 기억의 자기 어떤 그 기능적인 요소의 그 어떤 그 경험된 기억의 요소들이 나를 작동하게 만들고 나로 인식시켜요. 이것을 이제 육적이라고 해요. 사카이 도덕. 이것을 잘 가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심리, 상담 모든 게 다 여기야.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것은 정상적인 기능은 간담에 연결돼 있고, 귀는 신장 방광, 코는 폐대로, 입은 토, 비위, 몸은 비위와 신장, 방광 다 연결돼 있습니다. 몸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몸은 또 대장, 소장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그 일종의 뇌에 일어나는 시냅스 현상과 뭐랄까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장, 소장에서 다 모든 걸 영양소를 거기다 다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모든 기능을 다 만들어내, 사실은. 그리고 뇌에다 전달시켜 주거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스스로 몸에서 할 수 있는 기능적이 있기 때문에 육적, 여섯 도덕을 잘 가름하고 닦아라. 그러니까 몸이 깨야 마음이 깬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몸이 안 깨면 마음이 절대 깰 수 없어요. 그래서 여섯 도덕을 잡아라 하는 얘기는 육적, 바로 눈, 귀, 코, 입, 몸 뜻이 가장 큰 도덕이고 탐진할 수 있는 요소와 자기 분수를 벗어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섯 도덕 무슨 뜻인지 좀 가름이 잘 됐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